2022년 6월 4일 토요일, 한국 시간은 오후 7시 5분이고요. 독일 시간은 몇 시죠? 네, 12시 5분입니다. 반갑습니다, 페데리님. 하울렛입니다. 안녕하세요. 드디어 시즌이 끝났습니다. 원래는 계획이 2주에 한 번씩 업로드하는 걸로 해서 한 달에 2번 정도 올리는 게 목표였는데, 이게 저도 회사 일이 바쁘고 지금 페데리님도 알바하고 막 학업을 하느라 두 명 다 시간을 맞추기가 애매해서 한 달에 한 번도 지금 겨우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와중에 벌써 시즌이 끝나버렸습니다. 2일 이 시즌이 끝나버려가지고 오늘은 시즌 결산 겸으로 해서 저걸 진행해 볼까 해요. 선수들 이번 시즌에 대한 평가, 약간 등급을 매겨서 평가를 좀 해볼까 하는데, 사실 저는 시즌을 그렇게 막 많이 본 편이 아니어서 제가 뭐 일일이 다 하나하나 코멘트를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제가 패드리님한테 부탁을 미리 드렸어요. 그래서 어, S 등급부터 해서 한 D 등급, E 등급 뭐 요 정도까지 해가지고, 네, 등급을 좀 매겨달라고 부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인 대본 정도만 완성이 됐고, 지금 저희가 녹음하는 이 시점에서는 마지막 화 무대본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21, 22 시즌 FC 바르셀로나 시즌 결산을 한번 해볼게요. 오늘은 특별히 원래 팟캐스트로 진행을 계속 했었는데, 오늘은 유튜브답게 약간의 PPT를 좀 편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상이랑 같이 한번 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자, S등급부터 바로 가시죠, 패드리님. 네. 개인적으로 그 S 등급은 그 팀을 한 단계 더 높이 끌어올려줄 수 있는 트랙만이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예컨대 뭐 예전 같으면 메시가 있을 수 있죠. 아니면 다음 시즌에는 혹시 저는 올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레반도프스키 같이 와서 이제 공격에서 더 한 단계 팀을 높이 끌어올려줄 만한 크랙만이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S 등급은 시즌 전체 따지고 봤을 때 없는 것 같은데 전반기 한정으로는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전반기 한정으로는 데용이 정말 그때 크랙다운 모습을 보여줬었던 것 같아요. 그 왼쪽 쿠만이 그때 같이 쿠만이 있을 때 왼쪽 몰빵을 전술을 많이 썼지 않았습니까? 데파이랑 대용이랑 그쪽으로 공을 다 몰아주면서 그때 대용이 좌측면을 지배하고 그리고 또 이제 완전 후방에서 우리 팀 진영에서부터 상대팀 진영까지 공을 끌고 나오는 모습들이 그때 정말 인상 깊었어요. 드디어 이제 대형을 좀 크랙답게 쓰는구나. 뭐 그런 느낌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안타깝게도 사비가 뭐 부임하면서는 이런 모습이 좀 덜해졌죠. 원인으로는 이제 전반기에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뛰어다녔으니까 그 혹사한 여파가 분명히 후반기에 미쳤었을 거고. 또 그다음에 차비 체제에서는 쿠만과 다르게 대용을 쓰려고 했죠. 이제 오른쪽에서 써보려고 했고 아니면 후방에서는 잘 안 보이고 전방에서 대용을 써보려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서 좀 대용의 폼이 내려온 것 같아요. 자기가 하는 역할이 꾸준하지 못하고 이것저것 다 해야 되다 보니까 이 덴벨레랑 같이 쓰게 되면서 덴벨레 근처에서 공간을 만들어줄 선수로 또 대용이 필요해져서 오른쪽으로 가야 할 필요가 더 있었죠. 그래서 전반기만큼은 못한 활약을 후반기에 보여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대용을 전반기 한정 S 등급으로 평가하고 후반기에는 A 등급.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시즌 전체적으로는 A급 선수였던 것 같습니다. 저는 프랭키 대용이 제일 기억에 남았던 경기가, 이게 이제 차비 부임 초반, 그리고 상대팀도 되게 못했던 레반테전 경기가 되게 많이 기억이 남아요. 그때 이제 좌측 3백도 형성을 해줬다가 좌측 메잘라도 형성을 해줬다가 이런 식으로 계속 본인이 좌측면 전체에 영향을 미쳤고, 우측은 이제 포지션 다르지만 다니엘 알베스가 이제 그런 미드필더 수비 역할에 연결고리를 해줬죠. 어,
오늘 기준으로 그 A 매치가 있었는데 네덜란드에서 이제 경기 끝나고 대용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자기는 이제 제일 밑에서부터 공을 끌고 올라오는 거를 즐겨하고 그게 이제 바르셀로나에서도 나를 그렇게 이용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뉘앙스로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 사비가 꼭 부임한 이후부터는 그렇게 안 됐다기보다 분명히 보면은 이제 우리보다 전력이 낮은 팀들을 상대로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였는데 아무래도 부스케츠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보니까는 그런 활용이 좀 제한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시즌 남아야 될 텐데 남아서 또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된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A 등급은 누가 있을까요? 다음 A 등급은 네, 사심 좀 들여서 부스케츠가 있습니다. 사실 음, 부스케츠가 이번 시즌 힘들 거는 좀 예상이 됐어요. 왜냐하면 메시가 나가버리면서 이제 상대 팀이 우리 바르셀로나에게 바르셀로나를 상대로 수비할 때 이 바르셀로나 전방에 쏟아야 할 주의가 그렇게 주의 깊게 수비를 하지 않고 오히려 전방으로 더 높게 올라가서 수비할 수 있었죠. 그러면 가장 제일 먼저 타겟이 되는 선수가 부스케치이니까 부스케치가 이번 시즌 좀 힘들 수도 있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경기가 종종 있었고요. 그렇지만 이제 뭐 쿠만에서 차비로 감독이 바뀌었어도 쿠만 때도 핵심이었고 차비가 오고 나서 더 핵심이 되어 버렸죠. 그나마 지금 바르셀로나가 하고 있는 후방전개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부스케츠 의존도가 상당히 높죠. 여전히 후방에서 공을 전개해 나갈 때는 달리 방법이 없어요. 바르셀로나. 뭐 수비수들이 포지셔닝을 잘해 갖고 이렇게 저렇게 움직여 줘 갖고 공을 앞으로 전개해 나갈 수 있는 옵션을 만들어 주는 것도 아직 아니고 뭐 이제 부스케츠 혼자서 해야 되니까 아직까지 부스케츠 위치는 절대적이라고 봐야겠죠. 제 개인적인 생각은 부스케츠의 대체자를 찾는 데 있어서 부스케츠랑 닮은 선수를 자꾸 찾으려고 하는 게 좀 문제인 것 같아요. 그리고 부스케츠가 지금 했던 롤에 대해서 다른 선수가 그 롤을 해주길 바라는 역할을 좀 바라는 경우가 많은데 그 우리가 이걸 생각을 해요.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부스케츠가 10년 가까이 우리 팀의 피보테를 책임져 왔는데 그 이전의 피보테들은 어땠는지를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사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더 수비적이고 풋백을 보호를 해줬던 선수들이 좀 많았어요. 예를 들어면 야야 투레가 그랬고, 그다음에 뭐 조금 암흑기였지만은 헤라르드도 그랬고 수비적인 부분이 좀 강했고 대신에 빌드업 부분에 있어서는 찹이나 데코 예전에는 데쿠가 있었고 그다음에 전성기 때는 차비랑 이니에스타가 그거를 빌드업을 도와줬었는데 지금은 부스케츠 혼자서 모든 빌드업을 다 하게끔 일원화가 돼버렸어요. 근데 이 와중에 부스케츠만큼의 탈압박 능력과 볼 배급 능력을 필요로 한다고 하면은 어느 선수가 지금 그거에 맞춰서 뛰어줄 수 있냐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다시 예전처럼 펩 이전 시즌처럼 돌아가서 세 명의 미드필더들이 다 각자 공을 배급을 하고 탈압박을 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더 이상 부스케츠 롤을 찾을 게 아니고 세 명의 미드필더들이 유기적으로 이제 빌드업을 관여를 하고 그다음에 볼을 뿌리고 그러니까 다른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요? 편제 개편을 해야죠. 우리가 생각하고 있을 때 차비롤, 부스케츠롤, 이니에스타롤 이렇게 한 명씩 다 있기를 바랬는데 이제는 모두가 다 6번을 소화를 할 줄 아는 선수들이 와야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한 명 정도는 팀의 체력과 약간 그런 부분을 책임져줄 배터리 역할을 해줄 선수는 있어야 된다고 봐요. 박스 투 박스 선수 유형의 선수 한 명 정도, 그다음에 6번 롤을 소화할 수 있는 선수 2명 정도 구성을 해야 되지 않나. 뭐 우리가 지금까지 기존까지 생각해왔던 16번의 부스케츠, 그다음에 6번의 차비, 8번의 이니스타 이런 식의 롤 구분을 다 한 명씩 할 필요가 없이 그냥 공을 잘 차는 선수들이 오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저도 상당히 공감하는데요. 저는 조금 더 나가서 이 미드필더만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후방에 있는 포백 라인도 이제는 공을
다루는 데 있어서 좀 더 책임감 있게 뛰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특히 이 풀백 쪽이 그런데요. 그 지금 부스케츠를 향한 압박 부스케츠를 향한 압박이 또 다른 이유가 뭐냐면 바르셀로나가 풀백들 그리고 측면에서 딱히 공을 전개할 방법이었으니까 일단 모든 공이 다 중앙을 거쳐 가잖아요. 네. 그래서 중앙을 먼저 압박하면 이제 바르셀로나 빌드업이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완화해 줄 만큼 풀백들이 뭐 가령 뭐 돌파가 뛰어나든 처음에 우리가 데스트에게 바랬던 것처럼 뭐 돌파가 뛰어나서 상대 측면 포워드의 압박을 뚫고 바로 전진해 나갈 수 있는 뭐 그런 식의 돌파 능력이라든가 아니면 뭐 풀백들도 미드필드처럼 뛰는 선수들이 가끔 있지 않습니까? 뭐 람처럼 그 네. 포지셔닝 막 바꿔가면서 공을 옮기는데 전체적으로 공을 순환하는데 전체적으로 도와주는 선수들. 뭐 이런 선수들이 이제는 바르셀로나가 굉장히 필요한 것 같아요. 아니면 센터백들이 그 예전에 아비단이나 아니면 잘 나갈 때 움티티처럼 그 공을 앞으로 보내는 데 있어서 뭐 전혀 망설임이 없는 선수들. 그런 선수들이 있어야 이제 바르셀로나 공 전개가 좀 나아질 것 같아요. 부스케츠는 A등급을 부여를 하셨고 그다음 A등급 뭐 또 있을까요? 예. 그다음은 이제 가비입니다. 음. 가비가 이제 데뷔 시즌이잖아요. 근데 그쵸. 가비를 보면서 가장 놀랐던 거는 이 선수가 1대1 경합 과정에서 공을 굉장히 빠르게 움직여요. 그래서 이 공을 따내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좋은 위치를 먼저 선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몸이 능력이 좀 신체 자체가 좀 작아 보여도 이 경합 과정에서 되게 많이 승리하잖아요. 그래서 뭐 가비가 좀 거칠다는 평가도 있죠. 그런데 이건 가비의 특성상 좀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이 가비처럼 이제 저돌적이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뭐 적극적이지 않는다면 그렇게 많은 골 탈취를 해낼 수가 없었겠죠. 이제 아마 차비도 벌써 가비를 되게 중요한 선수로 생각하고 이곳저곳 써 보면서 그 중앙과 측면을 아우르는 곳에서 전체적인 영향을 더 키우게 하려고 쓰던 것 같은데 이대로 가면 아주 좋은 선수가 될 것 같아요. 이 며칠 전에 지금 유럽 A매치 하고 있거든요. 카타르 월드컵 때문에. 그래서 스페인 경기도 봤는데 스페인에서도 스페인은 훨씬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것 같아요. 워낙 거기 팀이 좋다 보니까 아주 기대가 되는 선수입니다. 페드리님이 말해 주신 그 활약 부분, 장점 부분에 대해서 저도 매우 공감을 하는 입장입니다. 저도 뭐 공을 차니까 취미로 운동을 하니까 보면서 느끼는 건데 이제 돌파를 할 때 어깨를 먼저 이제 밑에서부터 이제 집어넣고 달면서 벗겨내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되게 가비가 되게 탁월한 능력을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구단의 지금 뭐 자금 운용적인 면과 선수단 구성 면에서 좀 어렵다면은 프레젠테이션에서도 나왔다시피 측면 영향력을 좀 기대를 해볼 법하니까 저는 예전에 약간 사용했었던 이니에스타 시프트 같이 가비도 충분히 좌측면으로 시프트를 아예 윙포드 겸해서 윙포드랑 메잘라를 겸해서 좌측면을 내보내는 것도 하나의 유도리 있는 방법 같아요. 그렇게 해서 본인 스스로도 좀 더 1대1 온더볼 상황을 좀 더 즐기게 하고 득점력만 좀 갖춰줄 수 있으면은 오히려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가 팬들 입장에서 1년이라는 시간이 좀 긴 시간이기도 하지만 짧은 시간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어떻게 보면 올해 데뷔 시즌이고 말씀하신 대로 후베닐에서 뛰거나 뭐 바르셀로나 B팀에서 뛰어야 될 나이의 선수인데 지금 벌써 A팀에서 나와서 뛰고 있는 거 보면은 저도 페드리님 말씀하신 것처럼 A등급 부여해도 전혀 무방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또 다른 A등급 선수 누구 있을까요? 아 예. 그 전에 잠깐 가비 얘기 하나만 더 하고
가려고 하는데요. 네. 그 이니에스타 시프트 말씀하셨잖아요. 사실 이니에스타도 좀 포워드 성향이 매우 짙은 선수였잖아요. 단순히 뭐 네. 드리블 돌파를 잘해서가 아니라 그 이니에스타 하나를 막으려고 상대 수비를 끌어들이게 만드는 뭐 그런 선수였잖아요. 그래서 짤로도 막 이니에스타 주위에 막 4 명, 5 명씩 태클 거는 그런 짤들도 종종 날아다니고 저도 가비가 이제 측면에 가서 좀 이렇게 선수를 좀 더 끌어올 수 있는 그 측면과 중앙을 오가면서 끌어올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그다음에 약간 좀 더 포워드 성향을 띠게 된다면 그때는 정말로 이제 이니에스타의 제니 뭐 그런 소리를 들어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다음 선수로 넘어가서 네. 다음 A 등급은 이제 페드리인데요. 사실 시즌 내내 건강하게 뛰었더라면 네 저는 페드리가 S급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닉네임이 음. 페드리라서 그런 건 아니고요. 음. 정말로 페드리가 있었는데 활약은 활약과 그리고 팀의 성적은 정말 차원이 달랐어요. 그 부상 여파로 시즌을 많이 날렸지만 그 말 부상 여파로 시즌을 많이 날린 게 유일한 흠이었죠. 경기 자체는 정말 환상적이었다고 생각해요. 지난 시즌 이제 데뷔 시즌이죠. 지난 시즌은 이제 주변 팀 동료들이 만들어내는 공간 사이로 들어가서 이제 그 바르셀로나의 공격을 좀 매끄럽게 그냥 이어주는 뭐 매개체 역할 그게 거의 전부였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지난 유로 2021년 2020을 기준으로 이번 시즌은 그보다 더 한층 더 발전해 갖고 본인이 스스로 그 공간을 만들어내고 그다음에 이제 더 위험 지역에서 더 다채로운 패스기를 보게 된 것 같아요. 플레이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제 그나마 바르셀로나가 그 상대 페널티 박스까지 전진했을 때 뭔가 그 상대가 수비 대응을 갖추고 있을 때 공간을 만들어낼 만한 선수로는 페드리가 아마 제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이제 페드리의 가장 큰 발전이었다고 생각해요. 페드리가 지난 여름에 너무 많이 혹사를 했죠. 올림픽도 참여를 하고 유로도 참여를 하느라 시즌은 거의 통으로 날렸고 쿠만이 안 잘리려고 이제 발악을 하면서 어거지로 써다 또 부상 터지고 그래서 시즌 거의 절반을 날리고 시작을 했는데 결국에 또 후반기에 또 부상을 당하고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페드리가 여름에 혹사를 한 건 맞지만 많은 경기를 뛰면서 스텝업을 한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친구도 나이가 굉장히 어린데 성인들과 많은 경기를 뛰면서 스텝업을 했고 저는 개인적으로 한 가지 되게 아쉬운 게 메시랑 한 번 더 뛸 수 있는 시즌이 있었다면은 시즌 중에 한 번 더 스텝업을 했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들거든요. 그게 조금 아쉬워요. 그래서 다음 시즌도 페드리에 대한 기대가 저도 큽니다. A 등급 받을 만한 것 같아요. 저는 A랑 B 사이 너무 시즌에 빠진 게 많으니까 정확하게 A 등급이다라기보다는 A랑 B 사이 정도, 뭐 B 플러스 A 마이너스 뭐 요 정도인 것 같습니다. 다음 또 A 등급 있을까요? 다음 이제 마지막 A 등급. 근데 이건 저도 알바인데요. 저는 알바도 한 A에서 B 사이 주고 싶어요. 그래도 일단 음, 펜신 보태서 A로 가겠습니다. 그 메시의 이탈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선수가 바로 알바일 거예요. 흔히 말하는 뭐 메알당 같은 거나 메알당 같이 이제 반대편에서 수비수들을 메시가 수비수를 자기한테 주의를 끄게 만들면서 가장 큰 이득을 보았던 선수가 알바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여파가 이제 있는 거죠. 메시처럼 알바를 이용해 줄 선수가 없어진 건 이번 시즌 내내 뼈아픈 일이었던 것 같아요. 여기에 더해서 이제 메시가 빠지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부스케츠에 대한 상대 팀들의 압박이 늘어나면서 기본적으로 후방에 있는 선수들이 스케치를 좀 더 도와줬어야 됐거든요. 경기 과정에서 더 많은 영향력을 행사해 줬어야 하는데 알바는 거기에 딱히 도움이 되지 못했던 게 이제 제가 마이너스로 뽑는 거예요. 확고한 A를 줄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럼에도 그 과정은 아쉬웠어도
바르셀로나의 공격을 마무리하는 데 있어서는 알바가 가장 뛰어났다고 생각해요. 알바가 가장 결과물을 잘 만들어냈죠. 그리고 이제 알바는 제대로 된 백업도 없었잖아요 사실. 뭐 데스트 잠깐 왼쪽에 써 보기도 했고 초반에 막 그 알레한드로 발레 써 보기도 할 정도로 알바 백업이 없 알바에 제대로 된 백업이 없었는지는 사실 꽤 됐죠. 그 사실도 이제 잊지 말아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알바 역시 A 등급을 주고 싶습니다. 와, 알바 백업을 진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친구도 이제 뭐 좀만 있으면 은퇴한다고 이제 얘기가 나올 텐데, 다행인 거는, 진짜 다행인 거는 아직까지 속도가 그래도 죽진 않았어요. 드라마틱하게 속도가 죽진 않는데, 대체자를 구해야 될 수 있는 시간을 알바가 지금 계속 벌어주고는 있는데, 그냥 그거 믿고 지금 계속 그냥 알바 쓰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언젠가는 뭐 한번 햄스트링 터져서 이제 속도가 확 죽는 날이 올 것 같은데, 빨리 대체자를 좀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알바에 대해서. 고생을 많이 했어요. 알바가. 저는 그래서 한 B 플러스 정도? 저는 이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A 등급까지는 다 말씀하셨다고 했고, B 등급으로 넘어가 볼까요? 첫 번째 B 등급은 이제 슈테겐인데요. 사실 음, 슈테겐은 이제 장단이 좀 장단이 좀 극명해진 것 같아요. 이제 뭐 온더볼이나 킥 능력은 좀 여전하죠. 물론 좀 공을 패스하는 데 있어서 실수가 나긴 했는데 이건 그만큼 바르셀로나가 슈테겐이 처음부터 패스할 만한 곳을 많이 못 만들어내는 것도 어느 정도 있다고 봐요. 슈테겐 한 명 탓으로 돌리기는 어렵다고 보고요. 전 여전히 슈테겐의 온더볼 등 킥 능력은 제일 제일 가는 골키퍼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계속 악화된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그 무릎 부상으로 인해서 시즌 초반을 결정하는 게 거의 연례 행사처럼 이어지고 있잖아요. 이번 시즌에도 그랬고 그로 인한 뭐 무릎을 잘 못 쓰는 거랑 그다음에 박스 장악력이 약화되는 거는 이게 또 갈수록 심해지는 것 같아요. 선방률 얘기 나오는데 이거는 선방률 같은 것도 이제 슈테겐 혼자의 책임이라기보다는 그렇게 슈팅할 기회를 많이 만들어내 주는 바르셀로나 수비 전체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와, 제 기억에 슈테겐이 사모라상을 받은 적이 없는 걸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맞죠? 그쵸. 사모라상을. 그 루초 리그 첫 두 시즌에는 브라보가 나왔었잖아요, 리그에서는. 네, 그래서 사모라상을 못 받았죠. 사모라상을 받은 기억이 없는데, 그 브라보랑은 반반 시즌 뛴 거 자체는 그냥 뭐 노네라고 놓고 보고, 왜냐면 그때는 브라보도 어쨌든 잘했으니까. 저는 슈테켄을 보면서 느끼는 게, 발데스가 진짜 잘하던 키퍼였구나 이 생각이 들어요. 그 아니, 얘기하려고 예, 아니 그 선방도 할 거 다 하고, 킥도 준수했고, 패스 볼 돌리는 것도 되게 잘 했는데, 어떻게 보면은 뭐 패스 볼 돌리고 킥하는 거는 뭐 슈테겐이 발데스만큼 한다고 만약에 가정을 한다고, 능력치를 이제 수치화해서 얘기를 하면은 비슷하다고 본다고 하면은, 결과적으로 선방 능력에 있어서 발데스가 좀 더 높은 거거든요. 물론 가끔 치명적인 실수를 해서 발데스가 유튜브 각, UCC 각을 만들긴 했지만, 슈테겐은 어떻게 보면 그거에 비하면 좀 많이 떨어지는 거 아닌가, 약간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무릎 부상 때문에 뭐 순발력이 좀 느려지고 박스 장악력이 떨어지는 건 뭐 어쩔 수 없는데, 애초에 박스를 장악을 안 하게끔 만들어줘야죠. 센터백들 키 큰 이유가 뭐야? 응? 헤딩을 잘 하라고 키가 큰 선수들을 거기다 배치하는 건데.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슈테켄도 좀 안타깝긴 해요. 잘 했는데 쌍화상 한 번을 못 받네. 다음 시즌은 한번 본인도 절치부심을 해서 좀 쌍화상을 노릴 수 있는 그 정도 수준까지 좀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비등급 누가 있을까요? 다음 B등급이 이제 데파인데요. 시즌 전반기 한적으로는 A급을 주고 싶었습니다. 그때 이제 시즌 후반기에 워낙에 못 뛰었잖아요. 차비플레이에서 제외되면서. 시즌 후반기는 냉정하게 한 C라고 봐요. 그래서 최종 이제 A, C니까 최종적으로는 B 등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데파이를 데려왔을 때 기대치가 지금 데파이한테 하는 기대랑 많이 다르잖아요. 그때는 그쵸. 메시랑 그리즈만이랑 같이 뛰면서 이제 메시와 그리즈만이 있을 때 반대편에서 생기는 틈을 뭐 공략해 주길 바랐을 뿐이죠. 특히 기존의 바르셀로나는 이제 메시만 바라보고 메시가 공을 잡은 다음에 이제 그다음 공격 전개를 해 나가는 모습이 좀 답답한 모습으로 이어지는 때가 많았는데 데파이는 뭐 그냥 자기 할 일 그냥 그냥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자기 할 거 다 하는 선수라고 생각을 해서 데파이가 좀 '우리 공격을 끌어올려 줄 수 있겠구나.' 하는 기대감을 왔는데 그 메시랑 그리즈만이 나가 버렸죠. 아니 나가 버린 게 아니라 내보냈죠. 그러면서 이제 무너진 팀의 공격을 지탱해 줬어야 되는데 데파이 자체가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선수이다 보니까 이 둘이 나간 것을 완전히 메꿔주지 못해서 뭐 누가 오든 메시를 대체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 데파이 롤은 계속 바뀌었죠. 왼쪽 포워드로 뛰다가 9 번으로 뛰다가 심지어 오른쪽 포워드로 가고 이렇게 정해지지 못하고 포지션이 확고한 롤이 정해지지 못하고 여러 곳을 뛰어야 했던 게 데파이에 어느 정도 영향이 가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도 후반때는 데파이만큼 바르셀로나의 공격을 책임져 줬던 선수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전반기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리그 9골 그다음에 모든 뭐 대회 합쳐서 한 11골 넣은 걸로 기억하거든요. 근데 그 정도면은 사실 메시가 없는 첫 시즌인데 그 정도면 정말 저는 되게 잘했다고 봐요. 그것도 막 거의 데파이 개인 힘으로 막 어거지로 쑤셔 넣는다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거의 그런 식으로 넣는 수준이었어 가지고 고생을 되게 많이 한 선수인 것 같아요. 그래도 뭐 올 때 자유계약으로 오고 주급도 삭감해서 와 가지고 저는 뭐 몇 시즌 더 데리고 있어도 되지 않을까 약간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본인이 좀 지금도 약간 그렇긴 하지만 공을 좀 오래 끌려고 하는 느낌이 많이 받아요. 그래서 그런 것만 좀 개선을 해서 빨리빨리 주고 들어가고 아니면 본인이 빨리 해결을 하든지 그런 것만 좀 고쳐 나가면은 그래도 못해도 로테이션 자원까지는 가능하지 않을까. 주포까지는 어려울 것 같은데 뭐 로테이션 자원까지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비등급은 누가 있을까요? 네. 다음 B등급으로는 이제 아라우가 있습니다. 그 원 그 일단 자기 장점을 잘 써서 뭐 자기 장점 잘 아는 것 같아요. 근데 단점 부분은 아직 좀 개선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수비할 상황 자체를 없애는 수비. 그러니까 이건 이제 수비 이런 건 이제 좀 머리 싸움이죠. 이 여기에 포지셔닝을 해서 아예 공을 먼저 차단해야겠다. 뭐 이런 건 아직은 급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공을 다루는 건 원래 장점이 아니었는데 이번 시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스케츠 의존도가 커지면서 이 단점 부분이 좀 더 발목을 잡았던 시즌이죠. 그렇지만 이제 초기에 그 수비할 상황을 막는 수비가 되지 못하더라도 그 뒤에 이어지는 상황을 커버할 능력이 된다는 건 뭐 충분히 증명이 된 것 같아요. 그 많은 팬분들이 좋아하는 모습을 열정 있는 모습을 그런 것도 잘 보여줬죠. 그래서 뭐 이제 뭐 B등급 정도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완전 최고급 센터백은 아직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일단은 뭐 큰데 보통 키가 크면은 저희가 아직까지 생각하는 선입견이 뭐 순발력이 느리다, 발이 느리다 요런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는데 운동 능력이 엄청 뛰어나죠. 어 키도 큰데 발도 빠르고 순발력도 빠른 편인데 말씀하신 대로 상대 공격수한테 수싸움을 걸질 못하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어 수비를 하면은 어느 쪽으로 몸을 발이든 몸이든 열어 놓고 "내가 이쪽을 막을 건데 너는 어디로 달릴래?"라는 질문을 하게끔 계속 던져야 되거든요, 공격수한테. 계속 던져야 되는데 어 지금 약간 느낌이 수비하는 방식의 스타일이 푸올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대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보고 나서 덤비는 스타일이라서 어 만약에 호되게 당하면 진짜 호되게 당할 수도 있는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요런 괜찮은 신체 스펙을 갖고 있으면
리버풀의 반다이크나 아니면은 뭐 우리나라 선수 한국 국적 선수로 한정하면은 김민재 선수 같이 좀 상대 공격수에게 선택지를 강제로 부여를 해서 내가 몰아넣는 그 좀 약간 그런 수비를 좀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말씀하신 대로 뭐 그 상대를 조기 진압을 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건데 이것도 연장선상이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굳이 먼 앞에서 안 자르더라도 상대한테 선택지를 내가 원하는 대로 보내버리면은 결과적으로 그것도 수비 성공하는 방법이기도 하니까 그런 머리 싸움을 좀 잘 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B등급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다음은 이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놈이죠. 덴벨레인데요. 덴벨레 욕부터 나오네요. 지금 입에서 욕이 장전이 됐었는데 이제 유튜브라 참습니다. 지금. 근데 근데 그런 덴벨레 위주로 팀을 짜야 했던 그 바르셀로나의 현실이 참 안타깝습니다. 근데 뭐 낙제점이 많죠. 일단 기본적으로 자세가 틀려먹었다든가 아니면 뭐 덴벨레 플레이 자체도 문제가 있긴 있죠. 충분히 덴벨레가 뛸 만한 공간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터치가 불안정한 선수이기 때문에 기복 있는 모습을 자주 보여줬었죠. 그래도 이제 그래도 이제 공을 잡았을 때 가장 빠른 템포로 그 상대팀 진영으로 옮기는 게 가능했던 선수고 또 이제 막 현지 팬들이 막 그 직관을 가면 막 뭐 전술적인 모습이나 그런 건 잘 안 보이고 선수들이 뭐 어떤 플레이 하느냐가 가장 관심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쵸. 그 면에서 이제 덴벨레가 가장 현지 팬들에게 만족스러웠던 모습인 것 같아요. 그 후반기에는. 그래서 이제 처음에 덴벨레 재계약 안 하겠다고 하고 그다음에 팀에서는 이놈을 뭐 계약 해지해야 안 된다 뭐 아니면 아예 없는 사람 취급해야 한다 하고 나왔을 때 현지 팬들 반응도 똑같았어요. 그 덴벨레 나오면 야유부터 했잖아요. 공 잡고 그러면. 그쵸. 그래서 이제 선수들이 덴벨레한테 뭐 야유하지 말아야 된다고 이렇게 부탁했었는데 그 상황을 반전시킨 건 사실이에요. 그 자기 필드 위에서의 모습으로. 또 그걸 감안하면 이제 뭐 덴벨레도 뭐 화가 나지만 비등급을 줘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저는 충격적인 게 시즌이 딱 끝났는데 라리가 도우망이 덴벨레예요.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이런 선수가 리그 도우망이 되는지 난 이해가 안 돼요. 저는 정신 덴벨레가 차려놓고 안 보니까 했으면 네, 네. 덴벨레가 안 했으면 벤제마예요. 아니 벤제마는 뭐 우리가 지금 바르셀로나 팬 채널이지만은 벤제마가 뭐 잘하긴 했잖아요. 네, 어쨌든 진짜 잘했죠, 네. 벤제마. 공격에서 그러니까 골도 잘 넣고 뭐 어시스트 잘하고 공수 겸장의 역할을 다 잘했는데 아니 정신 차리고 보니까 얘 덴벨레 얘 전반기에도 얼마 못 나왔었잖아요. 근데 후반기부터 본격적으로 뛰기 시작했는데 도우망이야 지금 시즌 종료됐는데 나 이게 너무 어이가 없더라고요. 팀에서 리그 도우망이 나온다고?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진짜로 할 말은 많지만은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저는 다음 어차피 뭐 이제 나가는 게 확정적이니까 다만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 당연히 윙어니까 발이 빨라야 되는 선수가 와야 되는 거는 당연한 거고요. 덴벨레처럼 뭐 양발일 필요까지도 없어요. 뭐 정발 윙어를 쓸 거면 정발 윙어를 써도 되고 뭐 역발 윙어를 쓸 거면 역발 윙어를 써도 되는데 덴벨레처럼 약간 로또성 원터치가 되는 선수보다 좀 공 터치 자체를 좀 깔끔하게 잘하는 선수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측면 포워드들은 보면은 시야는 터치라인을 따라서 있으니까 시야는 넓어서 넓게 볼 수는 있는데 자기가 이제 자기 등 뒤가 바로 터치라인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공을 잡으면은 뛸 수 있는 공간이 제한적이에요. 근데 덴벨레 같은 경우에는 퍼스트 터치를 하고 한 번 더 잡고 나서부터 드리블을 시작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서 첫 터치부터 바로 공격을 진행할 수 있는 좀 그런 예리한 측면 포워드가 좀 왔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욕하고 싶지만 여기까지만 마무리하고 다음 B등급 넘어가시죠. 네. 다음은 이제 오바메양입니다. 사실 뭐 제가 글 쓰면서 뭐 오바메양을 약간 뭐 깠던 기억이 나긴 나는데 그건 어디까지나 제가 생각하는 바르셀로나의 완벽한 9번 기준이고요. 그 오바메양 자체만으로 본다면 뭐 분명 과정에 있어서는 좀 아쉽죠. 기여를 많이 못했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 득점만큼은 챙겨다 주면서 결과를 만들어내 줬죠. 그래서 팀의 실속을 챙겨다 준 거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 후반기에 와 갖고 득점수가 2 자릿수가 넘어요. 그러면 이건 음. 그 그냥 잘한 영입이 아니라 대박친 영입이죠 사실. 바르셀로나 상황을 비추어 봤을 때. 뭐 그래서 이제 좀 오바메양도 잘 영입한 것 같아요. 근데 다음 시즌부터 이제 받는 연봉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간다는 게 유일한 흠이죠. 근데 이번 시즌 자체만으로 봤을 때는 아주 좋은 영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시즌에는 오바메양이 본인이 딱 공을 잡았을 때 상대 수비를 한 명 제끼고 골을 넣는 정도의 능력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지금 보면 약간 진행되는 볼을 그대로 살려서 골을 넣는 약간 그런 스타일들의 골들이 되게 많은데 제가 방금 말했던 부분은 약간 사무엘 에투 같은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무엘 에투 자체도 막 화려한 개인기를 해서 골을 득점한다기보다 딱 순식간에 한 명의 공격수를 흑표범처럼 진짜 낚아채서 제끼고 그다음 그 사이에서 슛을 해서 득점을 하는 그런 스타일이었는데 오바메양도 사실 그 정도는 좀 해줄 수 있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딱 덜도 말고 더도 말고 공을 내가 딱 잡았을 때 앞에 있는 수비 하나만 딱 제끼면 공간이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슛을 해서 성공을 시키는 작업 정도만 해주면 어, 이 정도만 해줘도 과정이 없다고 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상 그러니까 지금 넣은 골들은 사실상 풀백들이나 미드필더들이 막 패스워크를 주고받으면서 생기는 그런 길을 통해서 본인이 넣은 건데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본인이 직접 좀 많은 도움 없지만 본인이 스스로 좀 해결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만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거 하려고 이제 레반도프스키 데려오는 거겠죠. 레반도프스키 그거보다 더 많은 것을 요구하기 위해서. 음. 안 올 것 같습니다. 다음 B등급은 누가 있을까요? 네, 다음은 이제 파티인데요. 사실 뭐 패들이랑 마찬가지인 이유입니다. 건강했을 때는 A를 주고 싶지만 너무 많이 빠졌죠. 패드리보다 더 많이 빠졌죠. 그래서 사실 한 B 플러스 C B 마이너스 C 플러스 뭐 냉정히 보면 C 플러스 정도 되는 선수인 것 같아요. 근데 뭐 C의 장점이었던 그 전혀 예상치 못하는 슈팅 타이밍은 여전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뭐 이렇게 평가를 할 만큼 많은 표본이 없죠. 그래서 사실 이 파티를 넣어야 되나 아니면 말아야 되나 고민을 했었는데 일단 넣어 봤습니다. 우리 팀의 이제 10 번이기도 하고. 저는 패드님이 넣은 등급 중에서 이게 제일 공감이 안 갔어요. 저는 안수파티는 C가 맞는 것 같고 제가 지금 그 메모를 해놓은 게 있는데 지금 펴보지를 못해서 지금 정확하지가 않은데 시즌 종료되고 리그 득점이 6득점인가 그랬던 거 기억해요. 제 생각으로는. 근데 이제 뭐 게임 경기 수에 비하면은 많이 넣었죠. 뭐 여기서 4골만 더 넣으면 벌써 2자리 득점이니까 좀만 더 뛰었으면 아마 2자릿수 득점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일단 경기 자체를 많이 못 뛰었고 10번을 너무 빨리 준 게 아닌가 약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저도 공감합니다. 네, 올 시즌은 10번을 그냥 공석으로 두고 그냥 했어야 되지 않나 싶고 이 친구가 보니까 준비가 안 됐는데 팀은 구단은 위기 상황에 빠졌으니까 뭔가 좀 급하게 약간 나온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그때 복귀전 이렇게 나와서 2골 넣었잖아요. 복귀전 때. 그때 복귀전에서 넣을 때 막 본인도 막 감격스러워하고 막 가족들 앞에 뛰어가가지고 막 같이 사진 찍고 그랬던 그 세레머니가 기억이 나는데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을 보면 자기 스스로도 급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10번이라는 짐을 들고 있으니까 빨리 구단에 복귀해서 내가 노력을 해서 어느 정도
이 부담을 덜어줘야겠다라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10번의 부담감 때문에 이 친구가 너무 빨리 복귀를 해서 또 부상이 생기지 않았나라는 그런 심리적인 생각을 해봐요, 저는. 그래서 사실상 뛴 거 자체가 많지 않다 보니까 저는 C 등급이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여튼, C 네, 원래 C를 주려 했는데 네. 응원하는 의미로 다음 시즌 건강하길 바라는 의미로 네, 진짜 다음 시즌에 좀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다음 B등급 소개시켜 주시죠. 이제 마지막 B등급이에요. 이제 돌아온 알베스. 그 나이로 인한 여파는 분명히 있었어요. 그래서 완전 후반기 활약만 따지면 사실 B기는 너무 과분하다고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일단 그 알베스가 당장 왔을 때 1월에 당장 급한 불이었던 그 오른쪽 풀백을 잘 메꿔줬죠. 이 단순히 풀백으로서 기능한 것이 아니라 부스케츠를 보좌해주는 뭐 풀백 풀백이라고만 말할 수 없는 아까 말했던 미드필더스러운 풀백 역할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보여줬던 것 같아요. 그 마흔 다 된 나이에 와 갖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차비셀로나에서 '풀백들은 이렇게 뛰어야 된다.'라는 거를 알베스가 보여준 것 같아요. 뭐 더 계약을 연장을 할지 아니면 그냥 떠나보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참 감사한 선수죠. 이렇게 긴급 소방수로 와줘 갖고 그리고 팀의 기여가 됐었잖아요 분명히. 그 네. 시즌 그 차비 겨울에 잘 나갈 때는 알베스가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해 줬었잖아요. 물론 이제 나이로 인한 여파가 이제 상대 팀들이 공략을 하면서 좀 덜해지긴 했는데 그래서 저는 알베스도 B 등급을 주고 싶습니다. 고생 많이 했죠. 뭐 인터넷에서는 알베스 대체자를 알베스로 구했다라는 얘기를 할 정도로 어떻게 보면 바르셀로나가 그동안에 우측 풀백에다 꼬라박은 돈이 엄청난데 결과적으로는 뭐 와줘서 좋은 표본을 보여주기도 했고 왜냐면 전 이런 생각도 했어요. 데스트가 본인이 바르셀로나에 와서 어떻게 뛰어야 되겠다라는 걸 갈피를 못 잡았을 거예요 분명히. 물론 뭐 감독이 얘기를 해주고 뭐 코치님이 얘기를 해줬겠지만 그거를 뭐 직접 뭐 누군가가 하는 걸 봐야지 따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거에 있어서도 알베스가 뭔가 표본이 직접 되어줬으니까 그리고 실제로 알베스가 나온 다음에 부상 있고 좀 못 나와가지고 데스트가 나오기 시작했을 때 폼이 올라오기 시작했거든요 데스트가 분명히. 그런 거에 있어서 보면은 확실히 어린 선수들에게 좋은 표본이 되기도 했고 라커룸 안에서도 백전노장 베테랑 승리만 해왔던 베테랑이 와줘서 좀 라커룸의 분위기를 좀 올리지 않았나. 왜냐면 지금 남아있는 피케 부스케츠는 산전수전 다 겪었고 승리도 많이 해왔던 선수지만 이제 얘네들도 지금 제 생각엔 패배주의에 좀 빠져 있는 것 같아요. 보면 488, 16을 지금 자기네들이 몸소 다 두드려 맞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항상 승리만 해왔던 이런 위닝 멘탈리티를 갖고 있던 알베스가 팀에 들어와 주면서 분위기가 좀 어느 정도 쇄신이 되지 않았나. 그리고 뭐 가장 중요한 거는 데스트가 성장을 하는 게 마침 알베스가 들어온 다음부터라는 거를 보면은 팀에 정말 도움이 많이 된 것 같아요. 뭐 남아도 다음 시즌에도 남아서 좀 데스트를 좀 가르쳐주고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지금 알베스 얘기하니까 생각났는데요. 제가 PK를 빼먹었어요. 뛰면서. 네? PK를 빼먹었어요. 이 아 대본에 피케를 PK를 어, 빼먹었어요. 근데 저 PK도 B등급 주고 싶거든요. 음 마지막 등급은 그럼 피케 네. 마지막 B는 PK. 고생 많이 했죠 피케가. PK가 특히 이 부스케츠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유일한 포백이었다고 생각해요. 네. 몸을 전개하는 데 있어서. 뭐 에릭도 있는데 이제 에릭은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걔 데리고는 참치 우승 못하는 그런 수비를 보여주니까 제 도움이 되면서 또 부스케츠를 고생하게 만든 선수이기도 했고 어쨌든 PK 얘기로 돌아와서 뭐 수비 면에서나 아니면 처음에 공을 전개해 주는 면에서나 도움이 된 선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다만 이제 그 수비 개인 기량이 떨어진 거는 뭐 어쩔 수 없죠. 나이들이 다 들어 메시랑 동갑이니까 36 새는 나이로 36. 그러니까 뭐 어쩔 수 없죠. 이제 뭐 구단에서 해 보고 뭐 은퇴를 원한다 뭐 그런 말 같지도 않은 얘기도 나오긴 하는데 아직 은퇴를 보내기에는 너무 대책이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샤키라랑 결별할 거란 지금 얘기가 나와 있는데 안 좋은 얘기가 이게 나오고 있긴 하죠.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라고 자기 몸 관리를 잘하고 가정을 잘 돌봐야 일이 잘 되는데 말이야. 응? 벌써부터 불화가 있고 아쉬워요. 어떻게 보면 뭐 빨리 잘 마무리가 어떻게 잘 돼서 마음 잘 추스렸으면 좋겠습니다. 한간에는 또 가비 엄마랑 뭐 불륜이라고 또 이상한 찌라시가 있는데 설마 에이 그럴 리가. 그런 그런 막장 드라마 같은 스토리는 아니겠죠. 에이 아 그건 아닐 다시 것 같아요. 그거 지워졌다고 어? 해요. 그 팩트 계정이. 아 자 아니 그러면 넘어가서 C등급 가봅시다 그러면.